안녕하세요.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겨울이라 춥다면서 시즌오프 하신 분 계시죠? 괜찮아요. 우린 아마추어니까. 날씨 풀리면 초기화 핑계 대면서 뒤로 쭉 흐르면 돼요. 같이 타는 사람들이 안 기다려주면 적당히 중간에 택시 잡아서 복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다시 체력 좋아지면 남들보다 앞서 달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라이딩의 즐거움이죠. 이런 아마추어들하고는 다르게 겨울이어도 시즌오프를 못하고 계속 앞서 달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경륜 선수들입니다. 저는 경륜을 만화로 배웠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나온 오즈라는 만화입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한동안은 절판이어서 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10권 다 소장하고 있고요. 원래 작가는 더 많은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즈가 연재되던 만화 잡지가 폐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급하게 10권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륜 이론에 관한 거는 2, 3권에서 거의 대부분 소개가 됩니다. 한동안 절판이어서 구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북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을 봤다고 경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화는 어디까지나 일본 경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라인을 짜서 총 9명이 달리고요. 우리나라는 7명이 개인으로 달립니다.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럼 오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꽤 길게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경륜 경기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경륜 선수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선수들을 왜 만났냐?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이 후원하는 부품이 있어서요. 바로 이탈리아 미케의 비비, 크랭크암, 체이닝, 코그입니다. 물론 체인도 있고요. 이것들은 경기 규정에 맞는 바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규정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연습용으로 쓰는 부품들이 있어요. 규정 때문에 시합에는 카본 휠을 쓸 수 없지만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그 속도를 느껴보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저희 파스포츠 휠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1월 14일 광명 스피돔에 다녀왔습니다. 겨울 라이딩이 힘든 건 아마추어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경륜 선수도 추울 때 야외 훈련은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그날에도 광명 스피돔에서 훈련하던 선수들이 180명가량 됐습니다. 여러 선수가 같이 훈련하는 만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퀴 돌아가는 소리, 호루라기 소리, 선수들 목소리까지 현장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는 선수들이 부품과 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에는 드라 크랑크를 사용했는데요. 이 미케 크랑크가 좀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힘 전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에서는 미케 크랑크에 비해서 힘을 더 많이 써야지 같은 시속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좀 더 적은 힘으로 비슷한 시속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걸리는 맛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힘이 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데미지가 좀 적은 거죠. 광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더 일직선으로 뻗다 보니까 주란 좀 나갔거든요. 근데 더 힘 전달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대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같은 힘을 쓰더라도 이게 좀 더 덜 힘든 느낌이 들죠. 기존에 쓰던 게 워낙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간격이 이제 기존에 쓰던 거는 핫타비비 같은 사각비비는 저 같은 경우는 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통으로 나온 이제 옥타비비 형식이다 보니까 간격이 유지가 일정하더라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좁게 쓰다 보니까 아직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방식이죠 그거는. 근데 그게 너무 경륜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간격 차이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좁게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거는 아예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적응이 필요한 게 왜냐면 이게 모든 차대 규격에 맞는 거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크랑크를 적응할 필요가 있죠. 적응이 돼서 모르겠는데 힘 효율적으로는 미케가 훨씬 좁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제 좁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힘을 몰았을 때 순간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반응 속도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좁은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새 거다 보니까 시합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연습 때 아직 안 끼고 있어요. 시합용으로 쓰려고 놔두고 있어요. 아예 세트로. 아니 연습 때 쓰다 보면 다르니까 다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응이 되면은 시합 때 꽂아가지고 쓰려고 놔두고 있어요. 동계 훈련이 지나면은 날씨가 풀리다 보면은 이제 몸이 좀 부드러워지고 훈련 양도 많이 늘다 보면은 지금은 자전거의 비중보다는 체력 훈련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젖산도 많고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도 높다 보니까 자전거의 부드러움보다는 이제 젖산을 끌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느낌을 정확하게 알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시기에는 날씨가 풀리고 이제 자전거 비중을 높일 때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미케를 적응해갖고 잘 탈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고요. 미케 장착하고도 더 좋은 성적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합용 휠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합용 휠보다는 아무래도 파스포츠 카본 휠이 구름성이나 아니면 뭐 탄력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시속도 잘 나오고 뭐 느낌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쓰던 바퀴는 그냥 알루미늄 연습 바퀴 탔었는데 좀 많이 무겁고 시합 바퀴보다 느낌이 더 안 좋은 느낌이 나서 그건 이제 다 빼고 좀 더 좋은 훈련 성과를 위해서 좋은 바퀴를 끼기를. 다른 카본 휠들이 딱히 뭔가 딱 믿을만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몇 개 없고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적정선에 있는 그래도 좋은 바퀴를 찾다 보니까 이제 파스포츠 바퀴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너무 얇은 림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본 바퀴를 쓰는 이유가 그 탄력 받았을 때 항속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사는 건데 얇은 거는 못 쓰고 적당하게 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피스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적당한 사이즈를 찾다 보니까 50mm 쓰게 됐어요. 저 말고 다른 선수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스포크가 몇 번 나간 적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장력이 잘못된 건지 체중 제한이 있는 건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보완이 가능하니까 그때 치고 제가 여기 뒤에 바퀴 조이는 부분에 허브 쪽에 파스포츠 이 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BT 스위스 이 허브 쪽에 안에가 그 와샤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이제 깨져가지고 다른 걸로 제가 교체해서 끼고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구입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는 튼튼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기존에 하타 비비를 쓰다가 이제 미케 옥타 비비를 처음 썼는데 듀라 크랭크와는 달리 조금 고속에서 페달링이 좀 더 부드러운 면이 있고요. 확실히 고속으로 더 탄력 받았을 때 몰아쓰지 않아도 기존 크랭크보다 더 속도감이 유지되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크랭크도 확실히 더 고속에서 힘을 쓸 때 기존 크랭크보다 힘을 덜 써도 더 가속이 붙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부드러운 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시합 때나 연습 때 원래는 이제 스기노 기아판을 좀 오래 쓰고 많이 써가지고 썼었는데 미케 기아판도 써보니 무게면에서 조금 더 묵직한 면이 있고 고속에서 더 탄력이 잘 받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낙차를 당해서 좀 몸 회복하는 기간이라서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은 이제 제가 써보고 잘 느낄 텐데 아직 그런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서 아직은 도전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고 그런다면은 써보고 만약에 저한테 잘 맞는다면 시합 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낙차는 10월 초에 당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쓰던 자전거도 이제 잘 못 느껴서 아직은 옥타 비비랑 미케 크랭크에 쓰는데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하여서 아직은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날씨가 풀린다면은 조금 더 적응해보고 시합 때도 써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연습 때는 많이 타는 편이라서 이제 고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조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껴보고 느낌이 괜찮다면은 이제 시합 차대에도 써볼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큰 시합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거를 써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크게
잘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느껴지는 건 확실히 있는데 조금 더 적응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번 촬영과 인터뷰는 임용환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더 상위 등급 선수가 나가는 게 좋겠다면서 본인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요. 영상 2분쯤에 보여드린 자전거가 바로 임용환 선수의 자전거입니다. 연습은 물론 시합에도 미케 부품을 쓰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적응이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신뢰도 검증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계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의 파워를 내는 선수들인 만큼 믿고 쓸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부품이 파손되면 그날 성적뿐 아니라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미케 부품들이 이미 월드 챔피언십 등 많은 경기를 통해서 검증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선수들이 하루빨리 적응을 마치고 미케 부품들과 함께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이어서 라이딩을 못한다고요? 움츠리고만 있지 말고 경륜 선수들의 열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절 때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경륜 경기가 진행됩니다.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에서는 경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